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IR입니다. 2018 3IRTV 경제학사 탐하노이 방랑 1984년판 133페이지 양가 5번의 재생산 표식 보겠습니다. 3IR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 등록 추천합니다. 자본의 이해가치 획득 과정이 해명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에 무리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자본이 획득하는 이해가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해가치는 어떻게 하여 반복해서 획득하는가? 많은 개별 자본이 직접 의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재생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등인데, 이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점이 포함되고 있다. 생산 과정의 결과 자본이 손에 넣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노동가치사를 의거하여 가치적으로 동량의 수요는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자본의 주위에 생산수단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본이 다시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는가? 자본은 이러한 것을 자본 자신의 운동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최후의 문점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정치라든가 종교라는 경제외의 제도와 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적인 체제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의 운동으로서 묘사하려 했던 어떤 자본론의 관점의 정당성을 자기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도 된다. 덧붙여 말한다면 노동가치사에서 말하는 가치법칙이 사회적 재생산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문제를 케네의 경제표에서 구상을 빌려와 재생산 표식의 형태로 매우 간결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표식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되어가는 소재,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소재적인 재생산을 고려하여 사회의 생산을 두 가지 생산 부분에서 나누고 각자 별개의 자본이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의하여 또한 다수의 자본이 서로 얽혀 생산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명숙하게 모형화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생산 부분을 1로 하고 소비재 생산 부분을 2로 한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정의 생산수단, 불변자본과 노동력을 구입하는 가변자본이 마련되어 있다. 각기의 부분에서 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해서는 생산수단이 2에서는 소비재가 생산된다. 134페이지 생산물의 가치는 각기 불변자본 플러스 더하기 가변자본 플러스 잉여 가치가 된다. CVM의 글자를 붙여 각 부분별 구별을 포괄하면 각 부분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겨난다. 소재를 놓으면 기초의 C와 C2, 기말의 C1, V1, M1이 생산수단이고 기초의 V1과 V2는 화폐이며 기말의 C2, V2, M2는 소비재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재생산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룬다고 여겨지는 단순 재생산, 자본이 획득하는 잉여가치가 자본의 소비 생산에 모두 사용되어 축적이 얻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1회 생산물에서 양 부분의 출발점이 준비되고 있던 생산수단을 보존할 수 있으면 된다. 생산수단의 공급은 CVM이고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보존에 의한 C1, C2이다. 이것이 일치한다면 생산수단의 보존이 가능해져 재생산의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또한 1회 자본가는 C1, V1, M1의 구매자를 발견하여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여기서 C1, V1, M1은 C1 플러스 C2는 V1 플러스 M1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활 유지의 자본가의 잉여가치의 소비를 고려하여 소비재에 있어서 수급 일시를 생산한다면 C2 플러스 V2 플러스 M2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M1 플러스 M2는 C2는 V1 플러스 M1이 된다. 이것이 단순 재생산의 필요 조건이 된다. 다량의 자본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 달성을 둘러싸고 가격 기구화에 전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잉여가치 일부가 자본이 추가되는 확대 재생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C2는 V1 플러스 M1이라는 필요 조건이 얻어진다. 출발점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매매 경로, 화폐에 의해서 매개되는 교환을 단순 재생산의 수치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도표, 135페이지. 이것은 원화가 경제에서의 차고 조작적인 교환거래의 이내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의 복잡한 교환거래가 사회적 재생산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부터 7까지는 교환 개념의 계열이고 왼쪽은 판매자, 오른쪽은 구매자를 나타낸다. 1, 2, L로 나누어지는 세로라는 교환 거래에 참가했던 당사자가 교환을 갖게 되는 자본 스톡 내역을 나타낸다. 해당 거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놓았다. 이러한 표식에 의해 자본이 가치 증식을 원수하면서 자신의 전지인 노동자와의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자본은 노동 가치를 보여주는 경제 법칙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완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생산 표식은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율적 순환 기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생산 표식의 형식은 그 의미 내용과는 별도로 서로 얽혀있는 현실의 복잡한 교환 거래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힘을 갖고 있어 그 자체로서도 경제학의 커다란 유산이 되었다. 136페이지의 양가로 보는 유통 형태, 상품, 화폐 등의 전개. 이제까지 다뤄왔던 논점은 모두 노동가치서를 등 노동량, 교환과 같은 양적인 실제적 규정으로서 전제했던 것이다. 확실히 자본론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된 논점은 이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론에서는 주를 이루는 위의 논점을 가려졌긴 해도 다른 별도의 흐름이 있다. 전자가 실제적 차원에서의 양적 규제의 전개라면 또 하나의 논점은 이른바 이 양적 규제의 전개를 담은 용기와 같은 것으로서 제도에 대한 것이다. 즉 양적 측면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틀에 대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생산관계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경제기구 전반이 될 것이다. 틀이라는 것은 생산관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노동력의 매매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 있어 보여지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나 경제제도는 그 기본적 성격으로 인하여 유통 형태, 상품 화폐 등 교통관계,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생산관계와 동일한 개념 규정으로 사용했던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당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전개라고 하는 것이 이 유통 형태와 교통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가는 것이다. 자본론에서 이러한 시각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것은 논속의 출발점이 상품이 되는 구상에서이고 가치 형태론에서이다.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생산관계의 핵심에 출발점을 두지 않고 유통형태의 일반적 형태인 상품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통형태, 교통관계가 주축이 된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가치 형태론에서는 상품이 필연적으로 화폐를 낳는다는 논리 전개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일반적인 표현 형식을 획득해가는 개개의 상품이 서로 다른 각기의 사용가치로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제로서 화폐 생성의 필요성이 추구되고 있고 제2통 형태가 하나의 체계 하에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론에서 이윤, 이자, 신용제도, 지대 등의 전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히 가치 형태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 형태로서의 전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자본론에서는 이것들이 자본의 인연 노동과 생산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형태로서밖에 취급되지 않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도착된 관념을 형성한다고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137페이지 생산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형태를 그 자신의 전개 속에서 만들어내는 유통형태 체계를 예상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자본문제 상권에서 약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론에서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시사되고 있는 관점, 즉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유통형태와 교통관계가 전면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체계이므로 이른바 유통형태나 교통관계의 순수한 체계적 파악에 의해서도 경제의 제도, 틀, 용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시각은
다른 경제학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자본론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또한 이 시각은 노동가치사를 실제하는 양적 규정으로 전개함으로써 짐질 수밖에 없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부채를 역전시키는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마지막 단락만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자본론에서 이윤, 이자, 신용제도, 지대 등의 전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히 가치 형태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 형태로서의 전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자본론에서는 이것들이 자본의 인간활동과 생산에 대한 관계를 은폐하는 형태로서밖에 취급되지 않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도착된 관념을 형성한다고만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137페이지 생산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형태를 자신의 전개 속에서 만들어내는 유통형태 체계를 예상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자본주의 3번에서 약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론에서 기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사하고 관점, 즉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유통형태와 교통관계가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체계이므로 이른바 유통형태나 교통관계의 순수한 체계적 파악에 의해서 경제의 제도, 틀, 연기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시각은 다른 경제학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자본론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또한 이 시각은 노동가치사의 실제적인 양적 규정으로 전제함으로써 짐질 수밖에 없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부채를 역전시키는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